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도 나왔는데요.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33명은 오늘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70년간 수많은 민주열사의 희생과 광장에 나선 국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가 불과 2년 만에 순식간에 침몰하고 있다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로 불필요한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에 따른 전쟁 위기 조장, 대일 굴종 외교 및 외교 참사, 의료 대란, 그리고 민생 파탄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지켜보기에는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1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얘기 해보겠습니다. 권광택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강타하는 가장 큰 이슈 역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가 우여곡절 끝에 올 연말 각각 시도의회 통합안 통과를 목표로 해서 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는 지난 7일부터 동북권 설명회가 포항에서 열렸고요. 지난 주말에는 남북권 설명회가 경산에서,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안동에서 북부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각 권역별 설명회에선 통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과감없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각 권역별 설명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행정통합에 대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죠. 안동에서 북부권 설명회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행정통합 관련한 북부권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예. 설명회에 앞서서 김학동 예천군수와 김기창 안동시장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경북 북부권의 소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로 높였습니다. 북부권의 소멸이 우려된다. 그리고 졸속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고, 자, 지금 보면은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예상대로 북부권의 반발이 가장 거센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두 단체장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어떤 걸 들었습니까? 네, 공동성명을 통해서 두 단체장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구 영북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북부권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전환은 허무맹랑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북부권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는데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면 대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경북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22개 시군이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부권의 소멸 가속화 그리고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경북의 정체성 훼손 22개 시군이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지금 도청 신도시가 있는 우리 안동시 예천군 이 두 시군의 반대는 어쩌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김학동 군수는 신도시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오히려 북부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향해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김학동 군수 목소리였고, 도청에 있는 안동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도청이 옮긴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건 자그마치 30년 정도가 걸렸는데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론화 시간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각 권역별 설명회가 사실상 찬성 측의 입장을 전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포항과 경산에서 열린 동북권, 남북권 설명회 좀 잠시 살펴보죠. 동북권 설명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포항에서 열린 동북권 설명회에서는 한 100명 정도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상 통합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오히려 통합에 반대하는 북부권 주민들이 더 많은 동북권 설명회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 7일 설명회가 열린 포항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는 북부권 주민들이 반대 티켓을 들고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도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이 없고 로드맵 없는 통합에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소통 부재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 통합에 반대하는 북부권 주민들이 더 많은 동북권 설명회였다. 자, 그리고 경산에서 열린 남북권 설명회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15일 경산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한 남북권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 설명회는 경북 남북권 시군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등 5개 시군과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경상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와 경과, 그리고 통합의 내용,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통합발전 구상 4대 방향, 통합 형태, 자치조직 구성안, 투자 유치 방안, 과학산업 발전안 등을 구체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설명회도 이제 북부권 주민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설명회가 시작됐을 때는 행사장 내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각 권역별 설명회를 하려는 취지와 달리 북부권 주민들이 더 많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북부권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날 설명회, 그러니까 경산에서 열린 남북권 설명회에서는 패널들의 기조연설이나 발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또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결국은 북부권의 거센 반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도청 신도시에 보면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각종 기관 단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천구는 지난 15일 김학동 군수를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여서 통합 반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당시 현장에서 이제 김학동 군수가 자동차 모빌리티 이런 산업은 예천 혹은 뭐 북부 지역 이런 쪽에 가져다 놓는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구미, 포항, 대구, 경산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북 북부권에서 하고 있는 통합 반대 설명회라든가 뭐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북부권은 제반 시설이 자동차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산업이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구미나 포항, 대구, 경산은 관련 산업 제반 시설들이 구축이 돼 있는 곳이고요. 예. 그런데 당장 이런 것들을 북부권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던가 영주의 베어링 국가 산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통합 권역별 발전 구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학동 군수가 얘기했던 뭐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같은 거 북부권에 갖다 놔.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자, 결국은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위축에 대한 우려, 상실감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떠나서 중앙으로부터 이양받는 권한들 그리고 특례라면은 충분히 북부권의 도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특례들을 보면 환경이라던가 산림, 하천 등에 대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동시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변 개발들, 지금은 이제 댐 인근 규제로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뭐 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시나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이 되면 대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북부권의 우려는 어쩌면 30년이 넘는 민선 자치 시행 이후의 시간들을 지역 개발이나 소멸 극복에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들을 뭐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마땅한 지역 발전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도청 이전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들을 뭐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반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북부권 주민들이 지금 거세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통합청사의 위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동 예천에 위치해 있는 도청을 통합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의 본청사로 하겠다. 이것 하나만 약속을 하더라도 북부권의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안은 그 세 개 청사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 포항, 안동 이렇게. 이걸 이제 본청사를 도청 신도시로 가져오겠다. 이거 하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북부권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통합청사의 위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북부권의 반발은 조금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죠. 경북도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죠. 권광택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광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경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취임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소회가 예. 어떠신지요? 예, 경북 도민의 안전, 보건, 교육, 복지와 같은 우리 도민의 삶에 막장 영향을 끼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북이 봉착한 저출생 문제 극복과 함께 안동대 국립공공의대 설립,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해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민들의 뜻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예. 자, 이 행정통합 문제, 뭐,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경북도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면은 우리 북부권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예, 북부권 그렇고. 그리고 예. 남부권, 동부권의 의원님들 생각은 보통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난 5월 공식화되고 8월 만에 대구시장이 무산을 선언했는데 10월에 다시 논의가 재개돼 얼마 전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4명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2020년에도 행정통합이 거론됐다가 시도민의 반대로 장기과제로 돌려졌었는데 4년 만 다시 공식화된 것이죠. 예.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중차된 사안을 2년 안에 완료한다고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다시 안 한다,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고도 아니라고 예.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통합은 경상북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전적으로 도민 뜻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이제 폐지하는 건데 행정통합이 되면 이거 예. 정말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 졸속으로 빨리 추진한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도민들이 아마 예. 그럴 것 같고 제가 아까 예. 여쭤본 건 우리 북부 지역 의원님들은 이제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예. 그 동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의 그 도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는 뭐 이거 찬성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은 분위기가 찬성을 속은 모르겠지만은 예.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예. 그런데 예. 추진 과정에서 졸속적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은 전부 다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뭐 예. 남부권이든 동부권이든 다 이거 너무 졸속 빨리 너무 빨리 서두른다. 그거는 이제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권광태 의원님께서 이제 신뢰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예. 도청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데에 대한 그런 배신감, 이런 것도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경북 북구권 도민들이 배신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2010년에 대구에 있던 도청을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2027년도까지 10만 인구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도민들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많은 기대감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된 110개 기관단체 이전도 70%밖에 마무리되지 않았고 인구도 3만 명이 채 되지 않아 갈 길이 구말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거론되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북부권의 인구 유입과 상권이 이대로 멈추는 게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북부권의 상가, 아파트, 하다못해 땅 한 평이라도 사고 정착을 결심한 도민들이 얼마나 의의없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도청 신도시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약속한 110개 정도 기관단체 이전이 현재 70% 진행됐고, 인구도 채 3만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뭐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도민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자, 이렇게 대구와 경북 통합이 결국은 이제 대구로 흡수가 될 것이다. 경북의 인구가 대구로 빨려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의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등한 통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없어요. 충북의 청주, 청원도 청주시가 청원구를 흡수했고 경남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도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흡수했습니다. 아무리 대구와 경북이 동등한 통합이라고 외쳐봐도 한쪽에 다른 쪽에 흡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다면 각종 문화, 상권, 인구가 밀집된 대구에 솔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집중된 곳에 다시 사람이 몰려들겠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더욱 발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으로 대구 경북권 내에서마저 대구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경북은 악순환만 되풀이될 게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수도권 집중화가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대구 경북권 내에서도 대구권 집중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분열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북이 둘로 나뉜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행정통합이 공식화되면서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에 새롭게 조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안동 청사를 활용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대구시가 중심이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청을 대구에 두냐 경북에 두냐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대구청사, 안동청사, 포항청사 3개를 두고 기능별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능별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결국은 북구권과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권이 주도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동해권 도민의 행정통합 찬성을 유도하는 노림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수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청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도 얘기했는데 이 본청사를 좀 명확하게 우리 도청 신도시 지금 경북 그 청사 있잖아요. 도청. 예. 글로 가져오면 그러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권광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본청이 만약에 이제 대구 경북 특별시 그 본청이 도청 신도시로 온다 하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명확하게 어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지역 여론도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입장이 그러니까 뭐 본청사를 어디에 확실히 두겠다 이거는 밝힌 게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뭐 대구 청사에 놓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자, 그리고 또 권광태 의원님이 이제 논점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가요? 공동합의문을 보면은 그간 행정통합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모두 속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주청사 선정 문제, 기능별 배치, 시군구 자치 기능, 의견 수렴 절차 등 논점들이 모두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비켜간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 과정에서부터 명확하게 하자니 행정통합의 반대가 커지고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니까 두루뭉실하게 봉합해놓고 일단 넘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행정통합이 된 후에 이 논점들을 정리하려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겠어요. 그럼요. 이건 뭐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행정통합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확실히 문서화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단 밀어두고 통합이나 먼저 해놓고 보자. 나중에 시도민 혼란과 갈등은 그때 가서 해결하자 하는 식의 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경북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자, 그리고 또 하나 절차의 문제인데 위로부터의 행정통합 추진이 되면서 정작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저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투표 없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경북도는 권역별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투표 실시 여부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시도의 의결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경북도 기본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여론조사도 없는 한 시점에서 그때 인식이나 판단을 하긴 하는 절차일 뿐이에요. 그동안 마창진이나 청주, 청원과 같이 기초단위의 통합은 있었지만 망역 수준 통합은 대구 경북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통합을 시도민들의 주민투표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시도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오라는 식밖에 되지 않아요. 권역별 주민 설명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설득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민 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주장 아닌가 싶고요. 제발 좀 서두르지 말고 이게 주민 투표하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뭐 300억 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6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때 주민투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계속 논의하고 공론화시키고 그때 가서 같이 선거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권광태 의원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대응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장밋빛 선전으로 불확실한 좋은 점만 내세워 여론을 호소할 뿐 앞으로 생길 문제점과 갈등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행정통합이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지역 갈등과 분열만 만들어낸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따는 것은
바로 우리 도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존립과 우리 도민의 미래를 걸고 이렇게 도박에 가까운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박에 가까운 행정통합이다. 무리하게 예,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예. 갑자기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예. 권강태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행정통합에 지금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시장이나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그 어떤 의도가 있다고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 치적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이 얘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네요. 행정통합 얘기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좀 제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죠. 권광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박규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집회 있었죠, 민주당에서? 네, 집회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보다 자료 화면 잠깐 봤는데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표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집회를.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가셨어요? 우리 사회자님 제 얼굴 아시나 봅니다. 당연히 알죠. 그러면 사회자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가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저는 잘하는데 의원님은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재판의 쟁점 중에 하나가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가라는 질문이었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한 게 문제가 되었는데 네. 사회자님과 저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 지금. 그 집회 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집회 분위기 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땠는지? 그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좀 집회 분위기는요 아주 뜨거웠죠. 사실 비가 오고 날씨는 매우 굳었는데요. 일단 그동안 각 지역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또 그런 서명운동의 성과 그리고 또 서명운동 과정에서 저희들의 또 결의나 열기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차에 사실은 또 뭐 제가 좀 전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뭐 얘기했지만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도무지 이제 상식 밖에 납득할 수 없는 또 이런 재판 결과를 접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한번 또 신발끈을 정말 동여매고 진짜 광장으로 거리로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결의를 뭐 다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더 좀 열띤 이런 자세로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그 지난 15일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러니까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선고 있기 전에는 이게 유죄가 될까 무죄가 될까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일까 아닐까 뭐 이 정도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 좀 세분화해서 보자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아느냐 그거 하나였고, 근데 요거는 모른다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죄로 선고가 된 거고, 그 사진이 조작됐다 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유죄를 받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협박이 있다고 대답을 했던 이재명 대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이게 또 이제 유죄를 받은, 그러니까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렇게 선고가 된 건데. 자, 이번 재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주신다면요. 사실 총평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예. 저로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황당했다? 예, 우리 사법부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판사가 어디까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판이었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렇게까지요? 예, 사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독재는 늘 법치를 내세웠잖아요. 예. 그리고 법원이 바로 그 허울뿐인 법치의 겉옷을 독재자에게 입혀줬고, 그래서 독재의 마지막 보루가 항상 되어졌는데요. 민주화 이후 조금 나아지는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과 욕구, 공정이, 법도 상식도, 주권자의 법 의지도 유린하고 검찰 독재에 부역하는 폭력적인 판결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제가 이 판결문을 저도 전문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고 든 생각은요. 이분이 법관 혹은 판사라는 분이 사실을 따지기에는 너무 게으르고 법리를 쫓기엔 너무 무지하고 외압을 뿌리치기엔 너무 비겁하며 또 상식을 따르기엔 너무 교만하고 민의를 묻기엔 너무 오만하며 역사를 조망하기엔 너무 현명한 법기술자의 안재주와 처세술이 빛발발한 그런 재판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지금 전화 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데 전화기를 좀 잘 이렇게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비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사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또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압력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 사법부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뭐 생중계를 하라라든가 이게 저는 오히려 저는 그때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이 뭐 생중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주진우 의원 뭐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징역 1년 예상한다. 그러니까요. 떨어지게 이렇게 마치 무슨 주술사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뭔가 사법부와 어떤 모종의 뭐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자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생중계하라. 심지어 요즘은 또 무슨 법정 구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저는 그것도 집권 여당이 그것도 검사 출신의 이런 여당 대표가 저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은 정부로부터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는 뜻이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부터 독립되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법부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되고 그 뜻에 굴복해야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데서 사법 권력도 예외가 아니고 더구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자중하고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법부의 판결은요. 그런 겸손이나 절제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려는 그리고 또 국민의 주권자가 정해놓은 법에 충실하려는 그런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아예 찾을 수조차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비판은 저희들의 당연한 권리죠. 어쨌든 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든 중도층이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낙선한 후보자에게 그것도 또 국감장에서 발언도 있었잖아요. 국토부 협박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놨다는 건 정말 너무 과했다는 게 사실 국민의힘 뭐 그쪽 당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법부의 사실은
국민의힘 쪽 분들도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분은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몇몇밖에 없었고요. 그 외 대부분은 한 100만 원 넘게 오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 섞인 기대 발언을 주로 했었죠. 그렇죠. 예.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일단 그 25일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인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뭐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아까 앞서도 우리 왜 지금 이번에 유죄로 됐던 부분이 뭐 사진이 이제 조작됐다고 한 것을 골프 친 적 없다는 말로 유추해서 유죄 판결을 했고 백현동 건 좀 전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했던 발언이잖아요. 국감장에서. 예. 근데 국회 정언감정법 제9조 정인의 보호 조항에 보면요.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이나 감정 진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위정죄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금 이렇게 처벌받고 있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국회 정언감정법 위반이기도 해요. 이런 걸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번 25일 재판 것도 이게 위정교사건이잖아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할 정인에게 전화를 한 그 내용이 지금 전문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렇게 무려 12번을 반복해서 부탁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위정을 강요하거나 조사하거나 부탁한 것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중요하게는요. 그분이 위정을 안 했어요. 그 정인이 법정에서 위정을 하지 않았고 그 위정도 없었고 위정교사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위정교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수사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판사라면요. 이건 공소 기각하는 게 맞고요. 설령 공소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히 무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재판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려했던 대로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쓰던 마치 70년대, 80년대 공안 사건에서 보던 그런 판사들의 행태, 검사의 기소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행태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25일 재판도 합리적, 상식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공소기각 또는 무죄지만 이런 지금 사법부의 행태에 비춰보자면 저희가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가실 수 없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공천 청탁을 한 예비 후보자들, 그 당시 왜 고령군수, 대구시 의원 그 예비 후보자들이었죠. 각각 왜 1억 2천만 원씩 줬다는 그 윤 대통령에게 그 두 사람을 당신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죠. 이제 직접 소개한 그런 영상도 지금 나와 있고. 자, 명태균 씨가 이제 공천 장사를 소개하고 명함도 건네고 뭐 이런 장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수사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 수사 핵심이 바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 수사가 이 대통령 부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즘 보면은 왜 이준석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준석 의원 쪽으로 이제 수사 방향 전환시키려는 거 아닐까?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실이 파헤쳐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오늘 이제 화면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나오는데도 결국은 저걸
또 자칫하면 명태균의 공천장사로 끌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공천장사를 뭐 드러난 게 지금 뭐 그 두 사람이지만 또 더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뭐 공천장사를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공천장사의 미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이잖아요. 예. 그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여론조사 조작했고 심지어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 조작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여론조사를 훨씬 그 조작을 뛰어넘는 부정선거인데 이걸 통해서 이동 후보를 1등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그 대가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께서 명태균에게 공천 개입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뭐 법원도 저 모양인데 검찰에게 이걸 솔직히 기대할 수는 없고요. 결국 특검으로 이것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죠.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국민들께서 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위원장님. 예. 지금 한동훈 일가 그 윤 대통령 부부 그 비방글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뭐 이걸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그걸 썼어도 이거 큰 문제고 아니면 따로 뭐 댓글 부대 댓글팀을 운영했어도 이거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논란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분 정도만요. 저는 뭐 충분히 심정이 있죠. 그리고 그 물증은 사실은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건 당연히 자체 뭐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요. 근데 당무감사 안 한다잖아요, 대표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이게 확실한 어떤 뭐 이제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드러나서 오히려 그걸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상태에서 압박용으로 쓸 때 이게 훨씬 더 무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한동훈 대표 태세가 많이 좀 전환돼 있잖아요. 예. 물론 뭐 큰 틀에서는 항상 저 뭐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들지 못했지만 근래 와서 그래도 조금 대척점이 있었죠. 예, 민의를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이런 행보를 보일 듯 말 듯 하시더니만 다시 완전히 180도 태세 전환을 해서 다시 누구보다 친윤이 됐어요, 갑자기. 예, 대통령실과 완전히 뭐 일심동체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가 약점이 너무 많고 그 약점을 사실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윤 대통령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크게 못 벗어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안도 또 뭐 근래 드러난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뭔가 압박글이 이것이 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하게 되네요. 네, 박규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